형님, 요즘 세상에 대학 못 간 사람 처음 봐요. 명절 아침 늦게 일어나더니 뻔뻔한 얼굴로 나타난 동서가 전을 붙이고 있는 제 면전에 대고 뱉은 말이었어요. 명문대 졸업장 하나를 유일한 훈장 삼아 틈만 나면 고졸인 저를 무시하며 깔아뭉개던 동서. 제가 한마디 하려던 찰나 옆에서 묵묵히 전을 뒤집던 시어머니가 벼락같이 일어나셨습니다. 이년아, 그 잘난 대학 나와서 갯불 돈 한 푼도 없으면서 어디서 유세야? 그 입 당장 닥쳐. 귀가 찢어지는 호통과 함께 시어머니의 억센 두 손이 동서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낚아채 거실바닥으로 패대기 쳤죠. 바닥을 뒹굴며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는 동서.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맞이할 지옥의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했는데요. 겁없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하룻강아지의 최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릴 적 제 기억 속 가장 강렬한 냄새는 낡고 비좁은 단칸방 한 구석에 놓인 어머니의 화장대에서 풍기던 진한 분내였어요. 가난한 살림살이에 밥상에 오르는 반찬은 부실했어도 어머니는 시장 구석에서 떨이로 사온 싸구려 화장품들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아끼셨죠. 저는 초등학생 티를 겨우 벗어난 중학생 시절부터 책가방을 팽개치고 어머니가 외출하신 틈을 타 그 알록달록한 립스틱과 가루가 날리는 섀도우를 몰래 꺼내 제 얼굴을 도화지 삼아 밤낮 없이 색을 칠하고 지우기를 반복했답니다. 거울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제 모습을 보며 묘한 희열을 느꼈고 제 솜씨를 알아본 동네 친구들은 물론 시장 골목에서 나물 장사를 하시던 옆집 아주머니들까지 저희 집 안방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제게 얼굴을 맡기시곤 했죠. 투박하고 거칠어진 아주머니들의 주름진 눈가에 고운 색을 입혀드리고 나면 거울을 보며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그 미소가 제 가슴 깊은 곳에 찬란한 불꽃을 피워 올렸고 저는 제 손끝에서 탄생하는 아름다움에 제 평생을 걸겠다고 다짐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조차 숨이 턱턱 막히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형편에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는 대학 진학은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사치스러운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자마자 주저없이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을 밝히는 명동 거리를 찾아가 그곳에서 가장 규모가 큰 메이크업 숍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막내로 취직을 했어요. 남들이 쓰다 버린 스펀지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얼음장 같은 찬물에 맨손으로 빨아가며 바닥에 수북하게 흩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담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선배들이 화려한 손놀림으로 메이크업을 할 때면 어깨너머로 그 붓 터치 하나, 시선 처리 하나까지 맹수처럼 눈빛을 번뜩이며 제 머릿속에 고스란히 복사해 넣으려 발버둥을 쳤죠. 퇴근 후에도 불이 꺼진 캄캄한 숍에 홀로 남아 제 팔뚝과 허벅지에 수천 번 수만 번 선을 긋고 색을 섞어가며 연습을 거듭한 결과 어느새 제 손길 한 번이면 평범하고 생기 없던 얼굴도 화려한 카메라 조명 아래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별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는 고졸 꼬맹이의 도끼 어린 손기술이 입소문을 타고 무섭게 번져나가며 당대 내로라 하는 콧대 높은 유명 연예인들조차 제게 메이크업을 받으려고 새벽잠을 설치며 숍문 밖에서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저를 향해 경이로운 눈빛을 보내고 신의 손이라 부르며 열광했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얼굴을 꾸며주는 일에 만족하며 안주하기에는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이 너무나도 뜨거웠고
매일 숍을 찾는 손님들의 지친 피부가 제 눈에 밟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독한 화학 성분이 가득한 화장품을 겹겹이 바르느라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뾰루지가 잔뜩 올라와 눈물 짓던 손님들의 한숨을 가볍게 넘길 수 없어 매일 밤 코피를 쏟아가며 두꺼운 피부 과학 원서와 복잡한 화장품 성분표를 독학으로 파고들었어요. 외국어로 빽빽하게 적힌 논문들을 사전을 뒤져가며 한 글자씩 해석하고 주말이면 약재 시장과 천연 원료상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며 피부를 진정시킬 순한 성분들만 고집스럽게 배합해 밤을 새워가며 저만의 민감성 피부용 팩을 개발해냈죠. 작은 냄비에 재료를 수십 번 끓이고 식혀가며 제 얼굴이 짓무르도록 테스트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완성한 그 팩을 단골 손님들에게 조심스레 나누어 주자 놀랍게도 단 며칠 만에 피부가 맑고 건강해졌다는 폭발적인 찬사가 쏟아지며 제게 팩을 팔아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산더미처럼 밀려들었어요. 그 뜨거운 반응에 확고한 뚝심을 얻은 저는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둔 적금을 전부 깨어 제 이름을 당당하게 내건 화장품 브랜드를 정식으로 세상에 내놓았고 제 피땀 어린 진심과 독보적인 기술력이 담긴 제품들은 출시되자마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며 뷰티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답니다. 오직 제품의 품질 하나만 믿고 승부를 던진 제 브랜드는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는 물론이고 콧대 높은 해외 시장까지 단숨에 집어삼키며 K-뷰티의 거대한 상징으로 우뚝 섰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더니 얼마 전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뷰티 기업에서 제게 수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인수 금액을 제시하며 회사를 넘기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어요. 밑바닥부터 제 손으로 정성껏 키워낸 회사를 떠나보내는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기회라 여겨 흔쾌히 도장을 찍었고 제 개인 계좌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수천억 원의 매각 대금이 찍히는 순간 저는 고졸이라는 사회적 꼬리표를 완벽하게 떼어버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자산가이자 수많은 청년이 롤모델로 삼는 전설적인 인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사실 제가 그토록 악착같이 성공에 매달렸던 가장 큰 이유는 평생을 가난 속에서 고생만 하신 제 친정어머니께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화장품을 발라드리고 남부럽지 않은 호강을 시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어머니는 제가 번듯하게 뷰티 브랜드를 키워내어 빛을 보는 것을 미처 보지도 못하신 채 제가 한참 밤낮 없이 일에만 매달려 있던 그 고단한 시절에 그만 몹쓸 병으로 일찍 세상을 훌쩍 떠나고 마셨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떠리로 산 싸구려 화장품 하나에 의지해 팍팍한 삶을 버티셨던 어머니의 그 거칠고 차갑게 식은 손을 붙잡고 장례식장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원통하게 통곡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슴속에 시리도록 깊은 상실감과 평생 씻을 수 없는 불효의 한을 먹물처럼 품고 살아가던 제게 지금의 남편이 다가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죠. 돈 버는 재주는 좋아도 가방끈은 짧았던 저와 책 속에만 파묻혀 살던 샌님 같은 대학 교수 남편.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만난 건 우연히 참석한 세미나 뒤풀이 자리였습니다. 화장품은커녕 비누칠도 대충 하던 남편은 제가 제 제품의 원리를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는 그 다른 차원의 똑똑함에 홀딱 반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을 약속하며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해야 할 신혼의 단꿈이 채 깨기도 전에 남편의 축 처진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시댁의 끔찍한 실체가 제 눈앞에
거대한 괴물처럼 모습을 드러냈어요. 평생을 빚쟁이들의 험악한 빚 독촉에 시달리며 문소리만 나도 가슴을 졸이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오신 시부모님의 깊게 팬 주름과 그 짐을 홀로 떠안고 밤마다 소리 죽여 한숨을 내쉬는 남편의 초라한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달려갔답니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어 직원의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고 시댁을 평생 올가매고 있던 10억이라는 거대한 빚을 단숨에 흔적도 없이 전부 갚아버리고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던 남편의 곁으로 다가가 그 떨리는 손을 제 양손으로 힘주어 꽉 맞잡으며 환하게 눈을 맞추었어요. 당신 혼자 끙끙 앓으며 짊어질 짐 아니야. 이제 내가 당신 가족 지킬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제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선언에 남편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눈물을 둑이 터진 것처럼 쏟아내며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고 저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이 가정을 제가 완벽하게 책임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낡고 비가 새던 시댁집을 허물고 볕이 잘 드는 깨끗하고 널찍한 새 집을 지어드렸고 매달 남부럽지 않은 넉넉한 생활비를 꼬박꼬박 챙겨드리며 시부모님의 여유로운 노후까지 제 품 안에서 완벽하게 책임지는 집안의 절대적인 기둥이자 실질적인 경제권을 쥔 가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제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훔치며 우리 집안을 살려낸 은인이라며 저를 며느리가 아닌 든든한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존중해 주셨어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를 향한 뼈저린 그리움이 사무치게 컸던 만큼 저 역시 시댁 식구들에게 더더욱 남다른 애착을 가지며 그들을 진짜 온전한 내 핏줄이자 내 가족처럼 가슴 깊이 품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제 가슴 속에 가장 애틋하게 자리 잡은 사람은 남편과 무려 띠동갑이나 차이가 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시동생인데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교복 셔츠 소매 끝이 너덜너덜하게 달아 해진 채로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던 중학생 도련님의 그 깡마른 뒷모습이 아직도 제 눈앞에 생생하게 아른거리곤 해요. 배고픔과 서름에 지쳐 보였던 그 가여운 뒷모습이 마치 가난 때문에 명동거리로 내몰려야만 했던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만 같아 가슴이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 시리도록 아팠거든요. 저는 그날부터 친어머니조차 빚더미에 짓눌려 손을 놓았던 도련님의 학비는 물론이고 계절마다 입을 번듯한 옷까지 하나하나까지 제 손으로 직접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꼼꼼하게 챙겨 입히기 시작했답니다. 성장기라 자고 일어나면 훌쩍 자라있는 도련님을 데리고 최고급 한우집에 가서 고기를 배불리 먹이고 발에 꼭 맞는 비싼 운동화를 신겨주는 것은 기본이었고 누구보다 총명한 도련님이 더 큰 세상으로 나가 마음껏 날개를 펼치고 배울 수 있도록 수억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유학 비용까지 단 한 푼도 아끼지 않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죠. 외국에서 낯선 언어와 문화에 치이며 밤낮으로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하는 도련님을 위해 주말마다 시장을 돌며 질 좋은 재료를 사다가 정성 가득 담긴 밑반찬을 산더미처럼 만들어 커다란 아이스박스에 꽉꽉 채워 국제 소포로 보내주며 타지에서 외롭거나 기죽지 않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어요. 그렇게 제 피와 땀으로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한 덕분에 도련님 역시 저를 단순히 돈 많은 형수가 아니라
자신을 시궁창 같은 가난에서 건져내어 번듯하게 업어 키워준 두 번째 친어머니처럼 하늘같이 우러러보며 깍듯하게 모시더라고요. 명절이나 제 생일 때면 가장 먼저 제게 달려와 넙죽 큰 절을 올리며 제 두 손을 꼭 맞잡고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도련님을 볼 때면 제가 쏟아부은 수많은 시간과 재산이 티끌만큼도 아깝지 않을 만큼 마음이 벅차오르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참으로 뿌듯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몰라보게 의젓해진 듬직한 청년으로 성장한 도련님이 제 앞에 찾아와서는 양보를 붉게 물들이며 평생을 함께할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며 수줍게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번듯한 명문대를 졸업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까지 번듯하게 자리를 잡고 이제는 한 여자를 책임지는 든든한 가장이 되겠다는 도련님의 대견하고 늠름한 모습에 저는 벅차오르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활짝 웃으며 당장 남편을 대동하고 강남의 부동산으로 달려갔죠. 수많은 매물 중에서도 가장 볕이 잘 들고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운 최고급 신축 아파트 한 채를 골라 망설임 없이 단숨에 계약서에 제 도장을 쾅 찍어버렸답니다. 평생을 가난이라는 꼬리표와 싸우며 억척스럽게 바닥부터 기어 올라온 제가 가슴으로 낳아 피땀 흘려 키워낸 소중한 내 가족을 위해 이 정도 통큰 선물은 숨쉬듯 자연스럽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으니까요. 새하얀 최고급 한지 봉투에 금박 문양이 화려하게 새겨진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구겨지지 않게 고이 담아 도련님 부부가 새 출발을 할 눈부신 신혼집에 반짝이는 열쇠와 함께 건네줄 생각에 제 마음은 맑은 하늘 위를 두둥실 떠다니는 솜사탕처럼 한없이 부풀어 오르는 벅찬 행복으로 가득 찼고 저는 앞으로 우리 가족 앞에는 그늘 한 점 없이 눈부시게 환하고 따뜻한 꽃길만 끝없이 펼쳐질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사람 앞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도련님이 데려온 예비 신부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인 스카이 출신의 재원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나누기 위해 서울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마주 앉았을 때만 해도 저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옅은 화장을 하고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의 참한 겉모습만 보고 우리 도련님이 참으로 지혜롭고 바른 아가씨를 데려왔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흐뭇하게 바라보았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 주문한 따뜻한 차가 채 식기도 전에 예비 동서는 본인이 졸업한 명문대 이름부터 줄줄 읊어대며 화려한 학벌을 훈장처럼 내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젊은 친구가 자기 학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싶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는데 그녀의 매서운 시선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가방으로 스멀스멀 옮겨가더니 이내 입꼬리를 비스듬하게 끌어올리며 묘한 미소를 짓더군요. 그녀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제 가방의 부드러운 가죽 표면을 쓱 훑어보고는 턱을 치켜들며 아주 오만하고 날선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형님 가방 참 예쁘네요. 디자인이 아주 클래식한 게 딱 제 취향이긴 한데 요즘은 가품도 진품 못지않게 참 정교하고 감쪽같이 잘 나오나 봐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만큼 무례하고 뼈가 있는 발언에 들고 있던 찻잔이 가늘게 떨렸지만 저는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보는 도련님의 창백해진 얼굴을 봐서 애써 억지로 입꼬리를 당겨 웃어넘겼답니다. 하지만 동서의 선을 넘는 무례한 태도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식사 도중 자연스럽게 각자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일찍이 고등학교 졸업을 끝으로 학업을 접고 명동의 메이크업 숍에서 밑바닥부터 험한 기술을 배우며 지금의 글로벌 브랜드 CEO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동서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마치 아주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을 보듯 과장되게 혀를 쭈쯧 차며 입을 열었죠. 아, 어쩐지 대화 내내 뭔가 다르다 싶었는데 대학 공부 대신 일찍부터 험난하게 손기술을 배우신 거구나. 뭐 사람마다 각자 타고난 지적 그릇이 다르고 걷는 길이 있는 거니까요. 마치 자신은 고결하고 우아한 지식인이고 저는 배움이 짧아 몸으로 때우는 하층민이라도 되는 양 대놓고 급을 나누며 제 인생을 깎아내리는 그 건방진 태도에 제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 같은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번에도 역시 제가 불같이 화를 내면 도련님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질까 싶어 테이블 아래로 주먹만 꽉 쥐고 허벅지를 비틀어 꼬집으며 꾹 참아 넘겼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자리에서 동서는 기어이 제 인내심의 바닥을 노골적으로 시험하려 들더라고요. 강남의 최고급 프랑스 요리 전문점에서 열린 상견례 자리라 두꺼운 메뉴판이 온통 복잡한 필기체와 외국어로만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제 쪽으로 몸을 쑥 내민 동서는 일부러 양가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목소리를 한껏 과장되게 높이며 영어와 불어가 섞여 적힌 메뉴판을 제 눈앞으로 불쑥 들이밀었어요. 형님, 여기 메뉴판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저희가 다 같이 맛있게 먹을 만한 요리 좀 하나하나 설명해서 추천해 주실래요? 그저 글씨를 읽어달라는 순수한 부탁을 가장한 아주 치졸하고 악의적인 시험이었죠. 제 얼굴에 무식함이 탄로나 당혹감이 번지기를 기대하며 조롱 섞인 눈빛을 반짝이는 동서의 그 얄미운 표정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탁자 위에 얼음물을 시원하게 끼얹어 주고 싶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종업원을 불러 아주 유창하고 완벽한 원어민 발음의 불어로 능숙하게 달팽이 요리와 최고급 스테이크를 주문해버렸고 그제야 동서는 예상치 못한 제 외국어 실력에 당황한 듯 얼굴이 빨개지며 슬그머니 메뉴판을 거두어들였답니다. 이런 끔찍한 수모를 겪으면서도 저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는 도련님 하나만 바라보며 아파트 열쇠를 군말 없이 내어주었어요. 아무리 예비 동서가 얄밉고 건방져 또 제 피땀으로 정성껏 키워낸 도련님이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가장 번듯하고 화려하게 신혼살림을 시작하길 바라는 형수로서의 순수한 마음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귀한 황금빛 아파트 열쇠를 건네받은 동서는 고맙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는커녕 거실 한가운데 놓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깊숙이 기대더니 팔짱을 꼬며 마치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도 행사하듯 콧방귀를 뀌며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뭐 요즘같이 집값 비싼 세상에 능력 있는 시댁에서 신혼집 정도는 당연히 알아서 번듯하게 해주는 추세잖아요. 저처럼 배운 사람 데려오려면 이 정도 대우는 기본으로 받아야 저도 친구들 사이에서 덜 억울하죠. 그 은혜도 모르는 뻔뻔한 태도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그 손에서 열쇠를 무자비하게 빼앗아버리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 옆에서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달라는 듯 애처로운 강아지 같은 눈빛을 보내는 도련님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차마 입 밖으로 모진 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고 등을 돌려야만 했답니다.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본격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묶인 이후로도 동서의 그 오만방자한 선민의식은
하늘을 찌를 듯이 기고만장해져만 갔어요. 주말에 가족들이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앉아 달콤한 과일을 깎아 먹으며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조차 동서는 꼭 저를 향해 곁눈질을 힐끔거리며 일부러 제가 알아듣기 힘들 만한 복잡한 경제 용어나 사회 철학 단어들을 잔뜩 섞었으며 혼자 잘난 척을 늘어놓기 일쑤였거든요. 제가 대화에 끼어들 작은 틈조차 주지 않고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침을 튀겨가며 떠들어대다가 제가 그저 말없이 미소만 지으며 조용히 듣고만 있으면 보란듯이 턱을 괴고는 얄밉게 눈웃음을 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죠. 아휴, 역시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 주제의 깊이부터가 확연히 다르다니까요. 형님은 저희가 나누는 이런 학술적인 대화가 너무 어렵고 따분해서 지루하시죠? 그렇게 저를 철저하게 무식한 고졸 취급하며 대화의 중심에서 매정하게 소외시키고 자기들끼리 낄낄대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동서가 입에 제대로 붙지도 않은 어려운 영단어와 논문 전문 용어들을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유세를 떨고 있을 때 옆에서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있던 제 남편이 갑자기 안경을 치켜올리며 매서운 눈빛으로 동서를 쳐다보더니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중간에 말을 아주 매몰차게 딱 끊어버렸답니다. 재수 씨, 방금 문장에서 쓴 그 단어들 용어 선택이 완전히 틀렸어. 경제학의 가장 기본 개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디서 얄팍하게 주어들은 말로 아는 척을 하며 포장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얕은 지식으로 가족들 앞에서 교만하게 굴지 말고 당장 대학 1학년 교재부터 펴서 기본 개념이나 다스 똑바로 공부하고 와. 내 수업 듣는 학생이 그런 식으로 발표했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낙제야. 명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깐깐한 교수인 남편의 그토록 날카롭고 논리적인 지적에 동서는 마치 한겨울에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입술만 바들바들 떨며 쥐구멍이라도 숨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남편의 그 듬직하고 속 시원한 방어의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처음으로 아주 통쾌하게 미소를 지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그렇게 혹독한 망신을 당하고도 동서의 그 뼛속까지 비뚤어진 열등감과 헛된 허영심은 도무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몇 달 후 다가온 명절에 제가 시어머니와 서방님께 각각 마음껏 용돈으로 쓰시라며 500만 원이라는 빳빳한 수표를 봉투에 담아 안겨드린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셨고 서방님 역시 연신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이며 형수님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인사를 했죠. 그런데 그 따뜻한 모습을 옆에서 팔짱을 비비꼬고 삐딱한 시선으로 지켜보던 동서가 갑자기 방으로 쿵쾅거리며 쳐들어가 서방님을 향해 표독스럽게 쏘아붙이는 소리가 굳게 닫힌 방문 틈 사이로 아주 선명하고 날카롭게 새어나왔습니다. 아주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남아도나 봐.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저렇게 천박하고 무식하게 돈으로 모든 결핍을 때우려고 드는 거 아니야. 교양 없는 티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내요. 그녀의 악담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서방님이 평소처럼 저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따르며 제가 무너져가던 시댁의 빚을 갚고 서방님의 타지 유학까지 완벽하게 뒷바라지해 준 그 크나큰 은혜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할 때마다 동서는 눈꼬리를 매섭게 치켜뜨며 아주 신경질적으로 서방님의 넓은 가슴팍을 주먹으로 팍팍 치며 대꾸했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대단하고 눈물겨운 희생이라고 유난을 떨어 가족이니까
당연히 돈 많은 맏며느리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책임을 다한 것뿐이지. 그리고 형님이 무슨 하늘이 내린 대단한 지적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줄 알아? 그냥 시류 잘 탄 운 좋은 고졸 출신이 어쩌다 화장품 몇 개 잘 팔려서 벼락부자 된 것뿐이야. 쓸데없이 위인전 쓰듯 신격화하지 마. 제 평생의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흘린 눈물로 일구어낸 수천억 대의 기업 가치와 제가 시댁 식구들을 구하기 위해 바친 그 처절한 헌신을 그저 운 좋은 벼락부자의 돈지랄이나 맏며느리라면 당연히 바쳐야 할 희생으로 무참히 깎아내리고 짓밟는 동서의 표독스러운 말들을 문 밖에서 고스란히 듣고 있던 저는 당장이라도 방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가 그 건방진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제가 나서는 순간 서방님이 간신히 꾸린 가정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감에 분노로 덜덜 떨리는 주먹을 손톱이 파고들도록 힘껏 틀어지고 차갑게 돌아서서 소리 없는 눈물만 꿀꺽꿀꺽 삼켜야만 했어요. 제가 그렇게 속이 시커멓게 까맣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동서는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을 지키는 것을 보며 속으로 비열한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제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베푼 자비로운 침묵을 그저 지식이 얄팍하고 배운 게 없어서 논리적으로 말문이 막힌 것이라 단단히 착각한 동서는 날이 갈수록 더 기고만장해져서는 시댁에서 마치 자신이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굴기 시작했고 저를 향한 은근한 무시와 조롱의 수위를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걷잡을 수 없이 높여가며 우리 가족의 평화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답니다. 명절 연휴의 아침은 언제나 그렇듯 매서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일찍부터 시작되었어요. 해가 뜨기도 전인 어스름한 새벽 5시부터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번쩍 뜬 저는 쟁걸음으로 부엌에 나와 차가운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곧이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오신 시어머니와 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서로의 호흡을 척척 맞춰가며 커다란 대나무 소쿠리와 무거운 무쇠 프라이팬을 꺼내놓고 본격적인 명절 음식 준비에 돌입했답니다.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 위로 샛노란 계란물을 곱게 입힌 동태포와 육전을 가지런히 올려놓을 때마다 치명적으로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희 두 사람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쉴 새 없이 밀가루를 묻히고 전을 뒤집느라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수백억 대 자산가로 불리는 지금도 명절만큼은 제 손으로 직접 식구들을 먹일 따뜻한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제 굳건한 철칙이라 며칠 전부터 최고급 한우와 싱싱한 해산물을 직접 새벽 시장을 돌며 깐깐하게 골라왔죠. 어머니는 제 옆에서 묵묵히 산적 꼬치를 깨시며 이 넓고 좋은 대리석 집에서 며느리가 해주는 호사를 누린다며 연신 제 등을 다정하게 토닥여 주셨고 저는 어머니의 굵은 주름이 깊게 팬 손을 마주 잡으며 우리가 함께 이겨낸 그 험난했던 과거의 가난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죠. 그렇게 부엌에는 따뜻한 온기와 도마 위를 경쾌하게 두드리는 일정한 칼질 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했던 명절 아침의 공기는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온 식구가 슬슬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에 모여들 무렵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신경질적으로 벌컥 열리며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답니다. 오전 10시가 훌쩍 넘은 시각에야 번쩍거리는 화려한 실크 파자마 차림으로 부스스하게 걸어 나온 동서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더니 부엌에서 진동하는 고소한 음식 냄새를 맡자마자 아주 노골적으로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라고요. 그녀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자신의 오뚝한 코를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냄새를 벌레 쫓아내듯 과장되게 손부채질을 해대며 거실 한가운데 놓인 가죽 소파 위로 털썩 소리가 나게 몸을 던져 들어 누웠어요. 마치 지독한 하수구 악취라도 맡은 사람처럼 헛구역질을 하는 신용까지 해가며 푹신한 쿠션을 끌어안고 뒹구는 그 기막힌 자태를 보는데 저는 속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어처구니 없음을 애써 억누르고 친절한 맏며느리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죠. 동서 이제 일어났어? 명절이라 준비할 음식이 꽤 많은데 이리 와서 이것 좀 같이 도와줄래? 제 부드러운 권유에 소파에 엎드려 있던 동서는 몸을 비스듬히 일으키더니 거만하게 턱을 괴고는 부엌에서 기름을 뒤집어 쓴 채 알치마를 두르고 있는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불쾌하고 끈적한 시선으로 훑어내렸어요. 그러고는 입꼬리를 한쪽만 삐딱하게 끌어올리며 코웃음을 치더니 아주 비릿하고 오만한 목소리로 빈정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아유 형님은 이런 고된 단순 노동이 아주 체질에 착착 맞으시나 봐요. 하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하는 대신 명동 바닥에서 기술만 배우신 고졸이라 그런가 밀가루 묻히는 손기술 하나는 참 기가 막히게 좋으시네요. 순간 프라이팬 위에서 경쾌하게 지글거리던 기름 끓는 소리마저 뚝 끊긴 것처럼 온 집안에 숨막히는 서늘한 정적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답니다. 옆에서 능숙하게 전을 뒤집고 계시던 시어머니의 굽은 등과 젓가락을 쥔 손끝이 일순간 쇳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을 제 매서운 곁눈질로 똑똑히 확인했지만 동서는 자신이 내뱉은 그 지독한 독설이 어떤 끔찍한 파국을 몰고 올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이 기선제압에 성공했다고 단단히 착각하며 한술 더 떠 쐐기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마치 아주 통쾌한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도 보는 양 손뼉까지 가볍게 쳐대며 가증스럽게 혀를 끌듯 찼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전 요즘같이 학벌이 기본인 세상에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본 사람, 형님이 처음이라서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어머니 제 말 틀려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대학 못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들 스카이 명문대는 못 가도 이름 없는 지방대라도 꾸역꾸역 들어가는 마당에 대학을 안 갔다는 건 지독하게 가난해서가 아니라 지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고등교육에 대한 기본 의지가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순전히 지능 문제 아니에요? 동서는 거침없이 독을 품은 혓바닥을 뱀처럼 날름거리며 옆에 계신 시어머니의 눈치조차 단 한 번 살피지 않고 오직 저를 깔아뭉개고 짓밟아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려는 그 알량한 선민의식에 흠뻑 취해 무서운 폭주를 이어갔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네일아트 손톱 끝을 만지작거리며 비수를 꽂듯 날카롭고 잔인한 말들을 방어 무기 하나 없는 제 가슴을 향해 사정없어 쏟아냈죠. 형님은 살면서 그 두꺼운 교양서적이나 심도 있는 철학책 한 권이라도 제대로 끝까지 읽어본 적은 있으세요? 운 좋게 손재주 하나로 벼락부자가 돼서 떼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찬 교양과 지식의 깊이는 아무리 형님이 가진 수천억 원의 돈을 싸들고 가도 절대 못 사는 고귀한 거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그 오만방자하고 천박한 조롱이 넓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자 안방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던 서방님이 물기를 수건으로 미처 닦지도 못한 채 사색이 된 흙빛 얼굴로 헐레벌떡 뛰쳐나왔어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단숨에 거실을 가로질러 달려온 서방님은
동서의 가녀린 팔뚝을 거칠게 움켜쥐고 당장 그 더러운 입 다물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빽질렀지만 평생을 명문대라는 얇은 유리성 안에 갇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우월하다고 맹신하며 살아온 동서의 삐뚤어진 눈에는 서방님의 그 필사적인 만류조차 우스운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오히려 동서는 자신을 말리는 서방님의 손을 아주 매몰차게 팍 뿌리치며 눈에 핏발이 선 도끼를 가득 품고 더 큰 목소리로 악을 쓰며 천장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거나 내가 무슨 틀린 말을 했다고 난리야? 형님 펜대 굴릴 머리 안 돼서 일찍부터 남의 얼굴이나 만져주던 무식한 고졸 맞잖아. 사실을 사실대로 명확하게 말한 게 무슨 큰 죄라도 돼? 당신도 똑바로 생각해. 명문대 나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번듯한 직장까지 다니는 최고급 엘리트가 배운 것도 하나 없는 고졸 형수 밑에서 집 한 채 덜컥 얻어먹었다고 자존심도 없이 매일 벌벌 기면서 굽신대는 거. 그거 당신 자존심에 스크래치 안 나고 안 창피해? 난 당신이 저 텅 빈 무식한 여자한테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비굴하게 비위 맞추는 꼴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나서 미칠 것 같단 말이야. 그 순간 저는 거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제 손에 단단히 쥐고 있던 기름 묻은 나무 뒤집개를 도마 위에 탁 내려놓았답니다. 그리고 앞치마 자락에 묻은 밀가루를 두 손으로 가볍게 툭툭 털어낸 뒤 구부리고 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완전히 몸을 돌려 소파에서 길길이 날뛰며 악을 쓰는 동서를 향해 가장 차가운 시선을 직각으로 꽂아 넣었어요. 동서는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포식자의 눈빛과 마주친 불쌍한 작은 들쥐처럼 일순간 흠칫하며 등받이 쪽으로 몸을 바짝 움츠렸지만 이내 자신의 얄팍한 자존심과 거만한 기세가 눌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며 억지로 입을 찢어 기괴하고 시끄러운 웃음을 억지로 흘려대기 시작했어요. 왜요? 제 완벽한 논리가 전곡을 찔러서 아무 대꾸도 못하시겠어요? 아, 고졸이라 머리에 든 지식이 없어서 저랑 논리적으로 말싸움할 수준 높은 어휘력이 부족하신가 봐요? 그렇게 동서가 저를 향해 마지막 치명적인 조롱을 던지며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고 승리감에 도취하여 미소를 짓던 바로 그 폭풍전야의 찰나였어요. 여태껏 제 곁에 쪼그려 앉아 뜨거운 전을 묵묵히 뒤집으며 단 한마디의 간섭도 호통도 치지 않으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손에 쥐고 계시던 젓가락을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귀가 찢어질 듯 쨍소리가 나게 내동댕이 치시더니 무서운 기세로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몸을 일으키셨답니다. 평소에는 제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부처님 같은 미소를 지어주시던 어머니의 자애로운 얼굴은 지금껏 제가 십수년을 모시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시무시한 분노와 피 끓는 살기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꽉 다문 얇은 입술은 파르 경련을 일으키며 떨리고 있었죠. 그러고는 이른이 훌쩍 넘으신 노인의 굽은 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번개 같은 속도로 단숨에 거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신 어머니는 소파에 기대어 오만하게 서 있던 동서의 그 곱게 빗어넘긴 긴 머리채를 향해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을 망설임 없이 뻗으셨습니다. 평생을 축축한 식당 주방과 험한 살림살이로 단련되어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이고 굵은 마디가 툭툭 붉어진 어머니의 억센 두 손이 동서의 머리칼을 마치 굵고 단단한 동아줄을 틀어쥐듯 사정없이 움켜쥐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휩싸였답니다. 어머니는 단 한치의 자비나 망설임도 없이 꽉 쥐고 있던 머리채를 거실 바닥을 향해 무자비하게
콱 끌어내리셨고 자기 잘난 맛에 흠뻑 취해 교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던 동서는 예기치 못한 엄청난 완력의 속수무책으로 휘청거리며 비명을 질렀어요. 아, 어머니 갑자기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발 제 머리 좀 놔주세요. 동서가 고통에 겨워 두 눈을 하얗게 뒤집고 바닥을 이리저리 뒹굴며 꼴사납게 발버둥을 쳤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양발을 바닥에 바위처럼 단단히 고정하신 채 절대 그 억센 소나기에 힘을 한치도 풀지 않으셨죠. 값비싼 화려한 실크 파자마가 거실 바닥에 질질 끌리며 구겨지고 동서가 가느다란 두 손으로 어머니의 굵은 손목을 핥히고 꼬집으며 어떻게든 머리채를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제 아무리 젊고 도끼 어린 여자의 발악이라 한들 무너져가는 가문을 일으켜 세운 은인을 눈앞에서 모욕당한 늙은 어미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겨낼 재간은 털끝만큼도 없어 보였죠. 어머니는 핥히어진 팔목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바닥에 엎드린 동서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위아래로 쥐고 흔드시며 그동안 가슴 밑바닥에 꾹꾹 눌러 담아두셨던 화라산 같은 분노를 쩌렁쩌렁한 호통으로 터뜨리셨답니다. 이 천하의 배은망덕하고 미련한 년아, 네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고 감히 누구 앞에서 지능 운운하며 함부로 썩은 주둥이를 놀려대 네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며 조롱해 대는 그 고졸 형님 아니었으면 네 남편은 그 잘난 대학 문턱은커녕 평생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녔을 불쌍한 목숨이야. 어머니의 피 끓는 사자 후에 놀란 동서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숨을 헐떡거리며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있자 어머니는 더욱 격분하셔서 바닥에 주저앉은 동서의 등짝을 매섭게 내리치시며 우리 집안의 처절했던 과거와 제가 바쳤던 피눈물 나는 희생의 진실을 남김없이 낱낱이 파헤쳐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네 남편이 외국 나가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공부한 그 비싼 유학비며 하루 세끼 먹은 밥값이며 네가 지금 여왕이라도 되냥 엉덩이 깔고 앉아 온갖 유세를 떨어대는 그 강남의 비싼 아파트까지 전부 다 우리 지안이가 어린 나이부터 손마디가 다 짓무르도록 험한 일 해가며 피눈물 흘려번 돈으로 걷어먹이고 입혀준 거야. 이 짐승만도 못한 뻔뻔한 년아. 그 섯을 펄은 일갈에 거실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던 서방님은 차마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지도 못한 채 두 손으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 무너지듯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똑똑하다 믿어 의심치 않으며 사랑해서 곁에 둔 여자가 평생을 친어머니처럼 제 살을 깎아가며 자신을 걷어 키워준 은인 같은 형수님을 그토록 처참하고 잔인하게 모욕했다는 끔찍한 죄책감과 참담한 현실에 서방님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며 그저 바닥에 이마를 찍고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낼 뿐 감히 광분한 어머니를 말리거나 바닥에 뒹구는 아내를 감싸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런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곁눈질로 확인하신 어머니는 가슴을 퍽퍽 치시며 더더욱 매서운 독서를 바닥에 엎드린 동서의 정수리에 가차없이 쏟아부으셨답니다. 어디서 되먹지 못한 명문대 졸업장 하나 덜렁 들고 들어와서 남의 집안 귀한 기둥을 흔들어대 학벌, 그 잘난 종이 쪼가리가 네 입에 밥 한 술이라도 떠먹여준다더냐? 개뿔 돈 한 푼도 없는 게 유세는. 닥쳐라. 너같이 머리에 똥만 가득 차서 주둥이로 남 깎아내리는 것에만 혈안이 된 년이 감히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는 천금 같은 내 귀한 딸이란 말이다.
어머니는 그 거친 호통으로도 도무지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바닥에 엎드린 동서의 머리채를 다시 한번 억세게 틀어쥐고 그대로 현관 쪽을 향해 질질 끌고 가셨어요. 그러고는 한 구석에 고이 모셔져 있던 동서의 그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명품 가방을 거칠게 낚아채어 현관문 밖에 차가운 복도 가닥을 향해 냅자 내동댕이 치셨죠. 가방의 화려한 금속 장식이 바닥에 둔탁하게 부딪혀 요란한 파열음을 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비싼 수입 화장품과 향수병들이 와장창 깨지며 복도 여기저기로 참혹하게 나뒹굴어 독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어머니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매서운 손가락으로 문 밖을 가리키시며 서리빨 같은 최후의 통첩을 날리셨죠. 내 귀하고 착한 아들 인생 송두리째 망치려고 굴러들어온 이 몹쓸려나. 대학 물먹은 년이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염치와 은혜도 모르고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대다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고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넘을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어머니의 무자비한 손길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뭉텅이로 빠지고 비싼 실크 파자마가 여기저기 찢겨나간 처참한 몰골을 하고서도 동서의 그 지독한 오만함과 뼛속 깊이 박힌 선민의식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꺾이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듬성듬성 빠져버린 자신의 머리통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더니 잔뜩 독이 올라 핏발이 선두 눈으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쏘아보며 끝까지 미련하게 발악하듯 대들었거든요. 아니, 제가 무슨 없는 소리를 지어낸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명확하게 말한 것뿐인데 가족끼리 집 한 채 해준 거 가지고 무슨 유세를 이렇게 온 집안이 떠나가라 떨어대요? 돈 좀 보태줬다고 저한테 평생 엎드려 기는 노예 노릇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과 눈부신 풍요로움이 오직 제 피와 땀으로 치열하게 만들어진 것임을 방금 두 귀로 똑똑히 전해 듣고도 그것을 그저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정당한 권리쯤으로 치부하며 끝까지 자신의 오만방자한 잘못을 손톱만큼도 인정하지 않고 꼿꼿하게 고개를 쳐드는 동서의 그 역겨운 밑바닥을 온전히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여태껏 제 안에서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던 일말의 얄팍한 동정심이나 제가 끔찍이 아끼는 서방님이 받을 상처를 걱정하며 참아 넘기려던 알량한 배려심마저 한겨울의 차가운 얼음물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꼈답니다. 저는 여전히 싸늘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앞치마 자락을 꽉 쥔 채 거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현관 앞에 널브러져 씩씩거리는 동서의 코앞까지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여유롭게 다가갔어요. 제 묵직한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방금 전까지 악을 쓰던 동서의 가녀린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들며 뒷걸음질 치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그녀의 턱밑까지 다가가 거대한 그림자처럼 우뚝 섰죠. 그리고 공포와 알량한 오기가 뒤섞여 탁하게 흔들리는 그녀의 두 눈을 위에서 아래로 똑바로 내려다보며 한자 한자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짧고 굵은 한마디를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던져주었답니다. 내가 가방끈이 짧고 배운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명문대학에서는 남의 피 쪽쪽 빨아먹고 염치까지 없으면 결국 자기 인생이 어떻게 처참하게 박살나는지는 안 가르쳐 줬나 봐. 제 서늘하고도 뼈 있는 경고가 귓가를 때리자마자 뻣뻣하게 치켜들고 있던 동서의 고개가 일순간 굳어버리며 그 오만하던 두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사정없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의 그 얄팍하고 우스꽝스러운 공포를 가볍게 무시하고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제 가방으로 아주 여유롭고 당당한 발걸음을 옮겨 미리 챙겨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단숨에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묘하게 거슬리던 동서의 불순한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제 전담 변호사에게 지시하여 아파트명의 이전 서류와 증여 취소 고지서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해 두었던 참이었답니다. 저는 가방에서 꺼낸 그 빳빳한 서류 뭉치를 단단히 움켜쥐고 다시 동서의 코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가슴팍을 향해 그 서류들을 아주 가차없이 툭 던졌어요. 허공을 가르고 날아간 서류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뿌려지자 동서는 파르르 떨리는 두 손으로 그 종이 뭉치들을 주워들고는 거기에 적힌 선명하고 무서운 법적 문구들을 확인하며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죠. 저는 그런 그녀의 헝클어진 정수리를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비수를 꽂듯 내리꽂았어요. 동서가 여태껏 입에 달고 살며 그토록 무시하던 그 수준 심각하게 떨어지는 고졸이 바로 나라서 말이야. 내가 머리에 든 게 없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나는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은혜조차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한테 내 피 같은 돈 단 한 푼이라도 쓰는 거 아주 끔찍하게 질색이거든. 제날 선 독설의 동서는 파란 핏대가 선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저를 올려다보았고 저는 꼿꼿한 자세로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결정적인 선고를 자비 없이 내렸답니다. 네가 지금 여왕이라도 되냥 교만하게 깔고 앉아 온갖 유세를 떨던 그 강남 신축 아파트. 오늘부로 내 전담 법무팀 동원해서 즉시 매각 처리할 거니까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당장 네 짐 전부 다 싸들고 내 집에서 영원히 나가. 제가 내뱉은 매각과 퇴거라는 날카로운 선언이 거실을 서늘하게 가르자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강을 건넜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동서는 엉금엉금 바닥을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처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조금 전까지 저를 향해 도끼를 내뿜던 표독스러운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치워버리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주 가증스럽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제게 구걸을 하더군요. 형님, 제가 진짜 잠깐 미쳤었나 봐요. 아무리 제가 잘못을 했어도 우리가 다 같은 식구인데 가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매정하게 사람을 길바닥으로 내쫓으실 수가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눈 감고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비굴하게 가족 타령을 늘어놓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 제 속에서는 헛구역질이 쏠릴 만큼 깊은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고 저는 제 바지를 꽉 잡고 있는 그녀의 손을 발끝으로 거칠게 뿌리치며 아주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맞받아쳤죠. 가족? 네가 그 잘난 명문대 졸업장 하나 맹신하고 나를 배운 거 없는 무식한 고졸이라고 벌레 보듯 짓밟을 때 우리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가족이었던 적이 있었니? 저는 발버둥 치는 동서를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고개를 돌려 거실 바닥에 엎드려 소리 죽여 오열하고 있는 서방님을 향해 묵직한 시선을 던졌어요. 평생을 제 피와 땀으로 정성껏 빚어낸 제 분신과도 같은 서방님이 저 얄팍하고 천박한 여자 때문에 겪어야 할 이 처참한 수모에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서방님의 나약함을 단호하게 끊어내야만 우리 가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입술을 꽉 깨물고 아주 이성적인 목소리로 서방님을 향해 단호한 쐐기를 박았답니다.
서방님, 아무래도 저 여자는 절대 안 되겠네요. 우리 집안 귀한 식구로 품기에는 인간의 그릇 자체가 너무 천박하고 악독해서 맏며느리인 제가 도저히 눈뜨고 못 봐주겠어요. 제 굳건한 결단이 떨어지자 서방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침묵으로 제 뜻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무건의 긍정을 보냈고, 그 끔찍한 침묵을 확인한 동서는 이제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가 이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다시 한번 제 다리에 매달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제발 아파트만은 뺏지 말아달라고 제 발등에 엎드려 눈물을 뚝뚝 흘려댔지만, 저는 그 처절한 몸부림조차 아주 가소롭다는 듯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려 시원하게 비웃어 주었죠. 뭐 하늘이 내린 지능을 가지고 명문대까지 아주 우수하게 졸업하신 학벌 좋고 똑똑한 동서니까 이깟집 한 채 없어져도 알아서 아주 훌륭하게 잘 살겠지. 저는 서늘한 조소를 날린 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곧바로 제 회사의 수석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즉시 법무팀을 총동원해 강남 아파트 증여 취소 소송과 명예회수 절차를 가장 빨리 진행하라는 법적 조치를 아주 명확하게 지시했어요. 제가 통화 종료 버튼을 매정하게 누르는 순간까지도 동서는 제 발치에서 벌벌 떨며 숨 넘어갈 듯 오열하고 있었죠. 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투명한 유리잔을 집어들어 얼음장같이 차가운 냉수를 동서의 얼굴을 향해 아주 매섭게 촥 끼얹어 버렸답니다. 차가운 물벼락을 정통으로 맞은 동서가 숨을 헉 들이켜며 어깨를 파르르 떠는 꼴을 만족스럽게 내려다보며 저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대고 악마처럼 속삭여 주었어요. 어때? 대학 문턱도 못 밟은 무식하고 교양 없는 내 수준에 아주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원초적인 대응이지? 제가 통쾌한 일격을 날리고 몸을 꼿꼿하게 일으키자 그제야 참았던 거친 숨을 몰아쉬시던 시어머니께서 다가와 제 차갑게 식은 손을 당신의 따뜻하고 거친 두 손으로 아주 꽉 부여잡아 주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단단히 쥐신 채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바닥에 엎어져 있는 동서를 향해 가장 서리빨 같은 눈빛을 보내시며 단호하게 소리치셨죠. 지아나, 저런 요물 같은 년 사과 절대 받아주지 마라. 남의 피눈물 나는 은혜를 더러운 원수로 갚는 저런 근본 없는 년은 사과를 할 자격조차 없는 버러지야. 어머니의 끓어오르는 호통에 이어 줄곧 바닥만 쳐다보던 서방님조차 두 주먹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동서를 향해 다가가 아주 싸늘하고 경멸에 찬 얼굴로 마지막 통보를 차갑게 내리꽂았답니다. 내 핏줄보다 더 귀한 형수님을 모욕하고 우리 가족을 기만한 너 같은 끔찍한 여자랑은 단 1초도 한 공간에서 숨쉬기 역겨우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자신이 그토록 굳게 믿고 의지하며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남편마저 자신을 차갑게 외면하고 완벽하게 버려버리자 동서는 넋이 완전히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며 기괴한 신음만 토해낼 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 중 그 누구도 그녀의 그 가증스러운 몰골에 단 한 줌의 동정조차 베풀지 않았고,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 서방님까지 온통 한마음이 되어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녀를 현관문 쪽으로 거칠게 밀어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 식구들의 압도적인 분노와 매몰찬 분출 속에 밖으로 쫓겨난 동서는 그 비싼 실크 파자마가 물에 젖어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한 채 명품 구두조차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하고 맨발로 허겁지겁 내달리며 꼴사납게 도망을 쳤고,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멀어져가는 그녀의 그 처량한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침내 제 가정을 위협하던 시커먼 암덩어리를 완벽하게 도려냈다는 아주 깊고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온몸으로 만끽했답니다. 그 처참하고 잔인했던 명절 아침에 폭풍우가 온 집안을 한바탕 매섭게 휩쓸고 지나간 후 넋이 완전히 나가버린 서방님은 도저히 그 역겨운 여자의 숨결이 닿았던 신혼집으로는 단 한 발짝도 들여놓기 싫다며 갈아입을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한 채 훌쩍 저희 집으로 들어와 빈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꼬박 알아눕고 말았어요. 평생을 친어머니처럼 제 살을 깎아가며 자신을 걷어 키워준 저에 대한 뼈저린 미안함과 끔찍한 죄책감에 짓눌린 서방님은 제가 끓여다 준 따뜻한 전복죽마저 한 숟갈도 입에 대지 못한 채 핏기 없이 창백해진 얼굴로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보며 식음을 완전히 전폐해버렸죠. 움푹하게 파인 두 눈가로 끊임없이 뜨거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던 서방님은 결국 며칠 만에 헬쑥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오더니 손에 꽉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들어 그 지독한 동서에게 아주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이혼을 통보해 버렸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며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매달리는 동서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새어나왔지만 서방님은 단 한치의 흔들림이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리고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전원마저 아주 매정하게 꺼버렸죠. 하지만 평생을 제 잘난 맛에 살던 동서의 그 지독한 집착은 결코 하루아침에 쉽게 끊어질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며 악을 쓰던 동서는 급기야 서방님이 다니는 번듯한 대기업 회사 정문 앞까지 매일같이 찾아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조차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서방님의 출근길을 가로막고 처절하게 버티기 시작했어요.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녀의 그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에 행여나 마음 여린 서방님이 또다시 얄팍한 동정심에 흔들려 넘어갈까 염려스러웠던 저는 미리 제 직원들을 풀어 물밑에서 조용히 수집해 두었던 아주 치명적이고 더러운 정황 증거들이 빼곡하게 담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서방님의 손에 말없이 쥐어주었답니다. 그 서류 안에는 동서가 서방님과 정식으로 결혼을 약속하기도 훨씬 전부터 흥신소를 뒤져가며 제 막대한 재산 규모와 시댁의 자금 흐름을 은밀하게 캐내고 어떻게든 서방님을 유혹해 그 거대한 부를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 했던 그 소름 끼치도록 탐욕스러운 뒤조사 내역들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순수하게 사랑했던 여자의 밑바닥이 이토록 시궁창보다 더 역겹고 더럽다는 완벽한 진실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서방님은 배신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완벽하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가버렸어요. 자신이 쳐놓은 그 얄팍하고 더러운 덫이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나고 서방님과 시댁, 식구들에게서 단 한 푼도 뜯어낼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동서는 급기야 숨겨두었던 진짜 악마 같은 본색을 흉측하게 드러내며 최후의 발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녀는 단순히 제 짧은 가방끈과 학벌을 비하하며 조롱하던 수준을 훌쩍 넘어 자신이 졸업한 그 잘난 명문대 출신의 언론사 기자 인맥들을 총동원하여 뒤에서 아주 교활하고 치밀하게 판을 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뉴스 경제면에 고졸 출신 CEO의 화려한 성공 신화는 철저하게 조작된 거품에 불과하다는 둥, 제가 평생을 바쳐 독학으로 개발해낸 핵심 화장품의 치명적인 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둥,
그야말로 악의적이고 끔찍한 거짓 루머를 교묘하게 섞은 비하 기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융단 폭격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기사 배후에서 익명의 제보자 행세를 하며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여 제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고귀한 업적을 하루아침에 더러운 시궁창으로 끌어내리려 획책한 그 악독한 짓거리에 시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승승장구하던 제 회사의 주가 그래프가 아주 잠시나마 파랗게 질려 출렁이는 아찔한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밑바닥부터 억척스럽게 기어올라 거대한 뷰티 제국을 건설한 독종 중의 독종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간과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예요. 저는 즉시 대한민국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인단을 총출동시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막대한 기업 영업 방해 혐의를 모조리 묶어 그녀를 상대로 자그마치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조송을 가차없이 때려박았어요. 제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법적 공세가 융단 폭격처럼 쏟아지자마자 그녀의 추악한 실체가 백일하에 낱낱이 까발려졌고 동서의 집안 역시 그 막대한 배상액의 압박과 끊임없는 가압류 폭탄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파산 위기에 처하고 말았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끔찍하게 돌아가자 동서의 부모가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제 회사 최고층 집무실 앞까지 헐레벌떡 찾아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제발 딸 자식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머리를 찧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저는 단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건장한 보안 요원들과 비서진을 시켜 그들을 아주 매몰차게 문전박대하여 끌어내버렸답니다. 게다가 그녀가 그토록 목숨처럼 떠받들며 유세를 떨던 명문대 동창회 커뮤니티에서조차 가족 등에 시퍼런 칼을 꽂은 독하고 파렴치한 년이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어 퍼져나가면서 그녀는 한때 자신이 우러러보던 그 잘난 엘리트 사회에서조차 완벽하게 매장당해 얼굴조차 들고 다닐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궁지에 몰린 동서는 핏기가 싹 가신 초라한 몰골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소송에 휘말려 변호사를 선임할 푼돈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터라 피고인석에 홀로 덩그러니 앉아 더덩거리며 직접 변론을 해야만 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해버렸더라고요. 그녀는 그 엄숙한 법정에서조차 끝까지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제가 먼저 자신을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둥 되지도 않는 억지 논리를 펼치며 발악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갑게 굳은 얼굴을 한 판사님의 호된 꾸중과 서리빨 같은 질타뿐이었죠. 판사님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의조차 저버린 채 은혜를 원수로 갚고 멀쩡한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간 것은 물론 무고한 기업의 가치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려 한 피고인의 죄질이 아주 극히 불량하다며 법정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엄히 호통을 치셨고 그 싸늘한 정죄 앞에 그녀는 두 손으로 붉어진 얼굴을 감싸 쥐고 그 자리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처절하게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그 치열하고도 지옥 같았던 이혼 소송의 끝에 그녀는 혼인 파탄의 모든 원인을 제공한 완벽한 유책 배우자로 확정되어 서방님으로부터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받아내지 못한 채 강제로 이혼 도장이 찍혔고 영원히 우리 집안에서 쓸쓸하고 철저하게 쫓겨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재판이 끝난 직후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서방님은 제 앞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형수님의 크고 깊은 뜻대로 평생을 성실하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고, 저는 서방님의 그 떨리는 두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며 우리 가족을 둘러싸고 있던 가장 지독하고 시커먼 먹구름이 마침내 완벽하게 걷혔음을 온몸으로 느꼈답니다. 그러다 저는 문득 과거 명동의 비좁고 차가운 골목길에서 화장품을 치우던 어리고 가난했던 제 낡은 뒷모습을 떠올렸답니다. 그 막막하고 외로웠던 시절에 저를 꼭 안아주는 마음으로 저는 주저없이 제 이름을 내건 대규모 장학재단을 곧바로 설립하고는 저처럼 뛰어난 재능과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돈이 없다는 가혹한 이유 하나만으로 대학이라는 높은 문턱 앞에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만 했던 수많은 고졸 인재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학비 몇 푼을 쥐어주는 수준을 넘어 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연수부터 든든한 창업 자금까지 그야말로 아낌없는 금전적 지원을 쏟아부었죠. 제 진심이 온전히 담긴 헌신적인 장학 사업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사회 곳곳에서 저를 향해 뜨거운 찬사와 존경의 각수를 보내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최고의 명문 대학교 총장님과 핵심 관계자들이 고급스러운 난초 화분을 조심스레 들고 직접 제 사무실까지 찾아와 제게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싶다며 아주 간곡하게 고개를 숙이셨죠. 과거 그 잘난 동서가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며 콧대를 높이던 바로 그 콧대 높은 명문대의 총장님이 직접 제게 박사모를 씌워주겠다며 매달리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저는 아주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고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제안을 단칼에 정중히 거절했답니다. 이렇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영광을 제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저는 여태껏 제 피와 땀으로 증명해 온 고졸이라는 제 떳떳한 학력이 그 어떤 화려한 박사학위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고 편안하답니다. 제 거절에 총장님 일행은 경이로운 눈빛을 보내며 머쓱한 표정으로 물러났고, 이 일화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저는 학벌 지상주의가 판치는 대한민국 사회에 묵직한 경종을 울린 진정한 시대의 롤모델이자 존경받는 위대한 기업가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어요. 제가 밖에서 이렇게 눈부신 찬사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집안에서의 제 위상 역시 감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성역으로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졌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늦은 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굽은 허리를 이끌고 버선발로 가장 먼저 뛰어나와 제 무거운 서류 가방을 대신 받아들고는 밖에서 큰일 하느라 얼마나 고단했냐며 제 굳은 어깨를 정성스럽게 주물러 주시곤 했죠. 온 가족이 넓은 식탁에 다 같이 모여 앉아 화기애애하게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머니는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가장 크고 먹음직스러운 갈비찜 고기를 젓가락으로 정성스레 발라 제 숟가락 위에 직접 얹어주시며 식탁 맞은편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남편과 서방님을 향해 엄격한 눈빛을 빛내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죽는 날까지 똑똑히 명심해라. 우리 집안을 시궁창에서 건져낸 진짜 뼈대이자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거느리는 유일한 진짜 주인은 바로 여기 있는 이 귀한 며느리 지안이 뿐이니까 평생을 그 크나큰 은혜를 갚으며 엎드려 살아야 한다. 그 든든하고 확고한 온 가족의 인정 속에 재치열했던 성공신화는 결국 대형 방송국의 간판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정식 제작되어 가장 시청률이 높은 황금 시간대에 전국으로 방영을 타는
엄청난 영광까지 안게 되었어요. 명동의 작은 메이크업숍 구석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수천억 원의 거대한 뷰티 자산을 일궈낸 제 눈물겨운 인생 역정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시청자 게시판의 찬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고 저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신화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구름 위를 거닐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고 있을 때 한때 우리 집안에서 대학 졸업장 하나만 맹신하며 여왕 행세를 하고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던 그 교만했던 전 동서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처절한 지옥의 밑바닥으로 속절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소식이 제 비서실의 정보망과 업계 지인들의 입을 통해 간간히 전해져 오더라고요. 이혼 소송에서 처참하게 패소하며 위자료 한 푼 건지지 못하고 알거지 신세로 쫓겨난 그녀는 어떻게든 다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보란 듯이 재기해 보려 발버둥을 쳤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녀가 오만하게 착각했던 것만큼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곳이 절대 아니었죠. 결혼과 동시에 일을 매정하게 그만두며 생겨버린 긴 경력 단절은 그녀의 그 잘난 명문대 타이틀만으로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거대한 흠집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남편을 거둬준 은인 같은 윗동서를 시기하여 짓밟고 등에 시퍼런 칼을 꽂으려다 집안에서 비참하게 쫓겨난 희대의 악독한 년이라는 지독한 꼬리표가 명문대 동창회는 물론이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아주 걷잡을 수 없어 파다하게 퍼져나간 상태였거든요. 서류 전형에서부터 수십 번씩 굴욕적인 고배를 마시며 절망하던 그녀는 결국 알량한 자존심을 꺾고 눈을 한참 낮추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을 전전하며 굽신거리며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아주 기막힌 운명의 장난처럼 그녀가 구겨진 이력서를 들고 벌벌 떨며 찾아간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로 과거 그녀가 학벌이 짧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무시하며 콧방귀를 뀌었던 제 절친한 고졸 출신 동창 친구였지 뭐예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쫙 빼입고 대표이사 자리에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제 친구는 파리하게 하얗게 질린 얼굴로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온 동서의 위축된 몰골을 한참 동안 차갑게 노려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아주 서늘한 목소리로 비수를 꽂았대요. 어머 이게 대체 구질구질하게 누구신가. 예전에 우리 지안이 보고 가방끈 짧은 무식한 고졸이라고 그렇게 벌레 보듯 깔아뭉개고 조롱하던 그 고귀하고 잘나신 명문대 사모님 아니신가. 그렇게 머리에 든 지식이 많고 배운 게 훌륭하신 분이 도대체 세상에 뭐가 아쉬워서 우리 같은 천박한 고졸이 세운 조그만 회사에 비굴하게 이력서를 들고 도냥하듯 찾아오셨을까. 제 친구의 그 뼈 때리는 차가운 조롱에 동서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사람처럼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입술만 파르르 바들바들 떨다간 결국 변명 한마디 제대로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면접관들이 조롱 섞인 눈으로 쳐다보는 앞에서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사무실 문을 박차고 빠져나왔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그 하찮고 역겨운 자존심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수모를 겪은 후에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발악하던 그녀는 결국 생계의 벼랑 끝에 몰려가고 자신이 그토록 더럽고 천박한 하층민들의 육체 노동이라며 손가락질하고 멸시했던 바로 그 메이크업숍의 말단 보조 직원 자리에 간신히 이력서를 밀어넣고 허리를 굽실거리며 취직을 했다고 해요. 한때 제게 단순 노동 손기술 운운하며 비아냥거리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남들이 쓴 화장품 찌든 스펀지를 찬물에 빨고 손님들이 밟고 지나간 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을 빗자루로 쓸어 담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죠. 하지만 평생을 곱게 책상머리에 앉아 펜대만 굴리며 자라온 그녀에게 메이크업 보조라는 고된 육체 노동이 제대로 몸에 맞을 리 만무했고 기본적인 손재주조차 지독하게 없어 매일같이 덜덜 떠는 손으로 값비싼 화장품 병을 대리석 바닥에 떨어뜨려 아장창 깨먹기 일쑤였대요. 결국 참다 못한 자신보다 띠동갑은 훌쩍 어린 숍 원장이 화장대 앞에서 덜덜 떠는 그녀의 손에서 값비싼 브러쉬를 신경질적으로 확 빼앗아 버리며 직원들 다 듣는 앞에서 매몰차게 소리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스카이 명문대식이나 나오셨다더니 머리만 얄팍하게 굴릴 줄 알지. 도대체 이 나이 먹도록 두 손으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답답하게 굼뜨고 눈치 없어서 이 치열한 바닥에서 어떻게 밥을 빌어먹고 살려고 이래요. 제발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당장 그 앞치마 벗고 내일부턴 우리 숍에 얼쩡거리지 말고 출근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신이 평생을 바쳐 가장 경멸하고 무시하던 바닥에서조차 처참하고 굴욕적으로 쫓겨나 버린 그녀는 이제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후미진 월세방의 보증금조차 완전히 바닥나 짐을 싸서 길거리로 나앉을 처참한 위기에 처했고 결국 화장실 하수구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창문조차 없는 좁디좁은 한 평짜리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죠. 그토록 유난을 떨며 들고 다니던 화려한 명품 가방 대신 낡고해진 에코백을 초라하게 둘러매고 동네 구석진 후미진 편의점에서 최저 시급을 받으며 밤낮 없사 다코대를 찍고 유통기한이 지나 눅눅해진 폐기용 삼각김밥으로 줄인 배를 채우며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는 그 비참한 꼴은 과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만방자하게 굴며 사람을 벌레 취급하던 그녀의 모습과는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는 매칭이 되지 않을 만큼 참혹한 인과응보의 몰락 그 자체였답니다. 하지만 비서실을 통해 그녀의 그 지옥 같고 끔찍한 근황을 전해 들으면서도 제 입가에는 그 어떤 비웃음이나 동정심조차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녀는 이미 이 세상에 숨을 쉬며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투명 인간이자 제 인생의 찬란하고 눈부신 필름에서 영구적으로 가위질에 내다버린 쓸모없는 찌끄레기에 불과했거든요. 저는 그녀의 비참한 구걸 소식이 담긴 얇은 보고서를 서류 파쇄기에 무심하게 밀어 넣어 가루로 산산조각을 내버리고는 향긋한 최고급 커피 향이 감도는 집무실의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시게 빛나는 서울의 화려한 도심을 두 팔 벌려 여유롭게 내려다보았답니다. 저 멀리 우뚝 솟은 거대한 빌딩 대형 전광판에서는 제 웅장하고 감동적인 인생 역전 다큐멘터리 예고편이 화려한 오케스트라 배경음악과 함께 거대하게 흘러나오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의 존경 어린 발걸음을 일제히 멈추게 만들고 있었고 저는 등받이 깊은 가죽 의자에 편안하게 몸을 깊숙이 기대며 제 곁을 목숨처럼 든든하게 지켜주는 소중한 제 진짜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거침없이 펼쳐나갈 더 크고 찬란한 미래의 청사진만을 머릿속에 행복하게 그려나가며 그토록 눈부신 성공의 단꿈에 깊이 흠뻑 젖어들었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엄청난 돈을 끌어안고 평생을 유유자적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 입을 모아 떠들어댔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거대한 열정과 일에 대한 지독한 갈증은 그깟 돈다발 위에 안주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매각 대금을 종잣돈 삼아
세계 시장을 정조준하는 거대한 글로벌 뷰티 투자 펀드를 성대하게 설립했습니다. 수십 년간 험난한 명동 바닥부터 뒹굴며 온몸으로 체득한 제 매서운 감각과 떡잎부터 남다른 브랜드를 단숨에 꿰뚫어보는 그 날카로운 통찰력은 그야말로 백발백중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제가 가능성을 알아보고 공격적으로 자본을 쏟아부으며 투자한 신생 화장품 기업들은 어김없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며 거대한 대박을 터뜨렸고 그 결과 제 개인 자산은 수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 감히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조 원대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상위 거부의 반열에 당당히 오르게 되었어요. 게다가 제가 애지중지 키워내어 거대 글로벌 기업의 품에 안겨주었던 저의 원래 브랜드 역시 그들이 가진 막강한 자본력에 제 천재적인 감각이 완벽한 시너지를 일으키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더니 마침내 콧대 높은 프랑스와 미국의 명품 화장품들을 모조리 꺾어버리고 전 세계 뷰티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당당하게 세워버렸죠. 업계의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은 앞다투어 저를 향해 K뷰티의 살아있는 신화라며 입이 마르도록 추앙했고 제 이름 석자는 곧 글로벌 뷰티 업계의 절대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완벽한 보증수표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눈부신 황금빛 성공의 정점을 찍고 맞이한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날, 저는 여태껏 우리 가족이 함께 견뎌온 그 모진 세월의 풍파를 한 번에 씻어내고도 남을 만큼 아주 성대하고 화려한 이벤트를 톤 크게 준비했어요.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지중해를 유유히 항해하는 초호화 초대형 해외 크루즈의 가장 큰 메인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죠. 고운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시고 최고급 명주실로 지은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으신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하고 따뜻한 미소가 끊이질 않았고 남편과 서방님 역시 최고급 턱시도를 멋지게 빼입고 하객들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며 벅찬 행복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제 초청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수백 명의 유명 인사와 귀빈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축하 인사를 건네는 가운데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신 시어머니께서 마이크를 조심스레 두 손으로 움켜쥐시더니 연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향해 벅찬 숨을 고르며 아주 또렷하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여셨답니다. 제 평생에 이렇게 꿈만같이 눈부시고 황홀한 호사를 누리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들은 명문대 졸업장이나 번듯한 학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최고의 무기라고들 떠들어대지만 제 인생을 통해 뼈저리게 배운 진리는 다릅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그 알량한 학벌보다 1000배 만배 더 고귀하고 위대한 것은 바로 무너져가는 핏줄을 기꺼이 끌어안고 온몸을 던져 가족을 소중하게 지켜내는 그 따뜻하고 굳건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시궁창 같은 가난에서 건져내고 오늘 저를 이 아름다운 배 위에 서게 해준 제 귀한 며느리 지안이가 바로 그 진정한 가치에 살아있는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꾹꾹 눌러 담긴 그 뜨거운 연설이 끝나자마자 화려한 연회장 안에는 귀가 찢어질 듯한 엄청난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저는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추며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어머니를 제 품에 와락 끌어안고는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물을 조용히 흘렸어요. 그 눈부신 크루즈의 밤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 가족의 삶은 매일매일이 평화롭고 견고한 행복의 연속이었어요. 끔찍한 이혼의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고 제 곁으로 돌아온 서방님은 과거의 나약했던 모습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제가 운영하는 대규모 장학재단의 핵심 이사직으로 당당하게 취임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보람찬 제2의 인생을 아주 멋지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특유의 명석한 두뇌와 성실함을 무기로 헐벗고 굶주린 고졸 인재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날개가 되어주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서방님의 그 듬직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 피와 땀으로 일군 재산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과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죠.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는 경제 매거진의 표지 모델로 발탁되어 길고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스튜디오 한가운데서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다리를 꼬고 앉은 저에게 기자가 상기된 얼굴로 다가와 도대체 그 험난한 고졸의 편견을 깨고 수조원대의 거대한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눈을 반짝이며 묻더라고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여유롭게 깍지 끼며 카메라 렌즈를 향해 아주 부드럽고 확신에 찬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향해 도끼 하나로 자수성가한 독종이라 부르지만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답니다. 제가 절망의 터널을 묵묵히 걸어갈 때마다 제 뒤에는 항상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제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 지지해준 완벽한 제 가족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거든요. 가방끈 짧은 고졸인 제가 수많은 엘리트의 맹렬한 견제와 조롱을 통쾌하게 비웃으며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책임감과 그들이 제게 보내준 무한한 맹목적인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제 인터뷰가 실린 잡지가 전국 서점의 베스트셀러 매대를 화려하게 장식하던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수석 비서가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오더니 서류 결제판 사이로 얇은 종이 뭉치 하나를 제 책상 위에 아주 무심하고 시크하게 툭 내려놓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굳이 따로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비서실에서 알아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올리는 한때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다 처참하게 쫓겨난 그 동서에 관한 초라하고 비참한 근황 보고서였답니다. 그 종이를 가볍게 넘겨보니 그 안에는 명문대 출신이라는 알량한 껍데기 하나만 믿고 세상을 다 가지냥 기고만장했던 그녀의 처참한 말로가 아주 건조하고 명확한 활자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끝없는 생활고와 허영심을 버리지 못해 이리저리 무리하게 손을 벌리다 결국 지독한 사채, 빚쟁이들에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된 그녀, 이제 서울 바닥에서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시골의 이름 모를 후미진 지방으로 야반도주하듯 숨어들어가 완벽하게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몰락해버렸다고 하더군요. 어두컴컴하고 습기 찬 시골의 단칸방 구석에 웅크려 앉아 매일 밤문을 두드리는 빚쟁이들의 환청에 시달리며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려있을 그녀의 앙상한 몰골을 머릿속에 가만히 떠올려 보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혐오하고 멸시했던 무식한 고졸 형님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한 뷰티 제국의 수조원대 주인이 되어 온 세상의 찬사와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다는 찬란한 뉴스를 지켜보며 그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넝쿨째 굴러들어온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자신의 그 천박한 입방정과 비뚤어진 선민의식으로 무참히 걷어차버린 그 처절한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상실감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평생을 피눈물 속에 갇혀 살아가겠지 싶으니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며 서늘한 미소가 번져나갔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그 보잘것없는 여자의 존재를 제 머릿속에서 다시 완벽하게 지워버리고는 책상 위에 놓인 초라한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가볍게 던져 넣었어요. 그날 저녁 최고급 식자재로 정성껏 차려진 풍성한 식탁 앞에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든든한 남편과 이제는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눈부시게 빛나는 서방님, 그리고 우리 집안의 굳건한 정신적 지주이신 시어머니까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기분 좋은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넓은 어깨에 다정하게 기대어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글로벌 시장에 런칭할 거대한 뷰티 복합 문화 공간 사업에 관한 청사진을 아주 열정적으로 쏟아냈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가족들의 눈빛에는 저를 향한 맹목적인 신뢰와 찬란한 애정이 듬뿍 담겨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화려하게 포장된 명문대 졸업장이나 거창한 학벌이라는 얄팍하고 속이 텅 빈 껍데기 우월주의를 시원하게 박살내버리고 오직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부터 피와 땀으로 다져온 제 단단한 인성과 실력만으로 쟁취해낸 이 완벽한 인생의 승리가 참으로 달콤하고 벅차오르네요. 저는 제 곁에서 한없이 따뜻하게 미소 짓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 깊이 눈에 담으며 험난했지만 결국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제 인생의 눈부신 황금기가 이제 막 진짜 화려한 대단원의 막을 웅장하게 올렸음을 아주 깊이 체감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길고 파란만장했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포장지나 알량한 스펙만 믿고 사람의 급을 나누며 함부로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하지만 진짜 사람의 고귀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얇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묵묵히 흘린 정직한 땀방울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품어내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제 인생을 통해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앞날에도 거짓된 껍데기를 이겨내는 온전한 진심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행복만이 곁에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학벌만 맹신하며 은혜를 원수로 갚던 동서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몰락한 결말. 정말 꽉 막힌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통쾌한 시간이었죠.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억울한 멸시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며 수조원대 기업가로 우뚝 선 지아님의 인생 역전 스토리는 우리에게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람의 진짜 명품 가치는 얇은 졸업장 쪼가리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굳건한 끈기와 주변을 진심으로 품어내는 따뜻한 인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네요. 모진 가난과 시련을 완벽하게 이겨내고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낸 지아님의 앞날에 앞으로는 찬란하고 눈부신 꽃길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사연을 통해 따뜻한 감동과 통쾌한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아가셨기를 바랍니다. 지아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